네, 오늘은 잘 타고 있는 그래블에 크랭크를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크랭크 암 길이를 변경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지금 그래블에서 172.5mm 크랭크를 쓰고 있어요. 원래는 175mm 크랭크를 MTB에서 계속 사용했었는데 그래블 조립하면서 한 단계 좀 줄인 거예요. 뭐 불편해서 줄인 건 아니고 그 650B 휠셋을 쓰다 보니까는 약간 페달이 닿을까 해서 한 단계 줄인 건데 사실 지금까지 큰 차이를 못 느꼈었거든요. 175나 172.5나 그러다가 최근에 좀 그래블이나 MTB를 갑자기 타거나 좀 무리를 하면은 양쪽 무릎에 약간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페달링을 못할 정도의 통증은 아닌데 약간 불편한 느낌이 계속 생기니까는 이게 뭐 피팅이 바뀌었나 시포스트가 내려갔나 이렇게 점검을 해봤는데 딱히 바뀐 건 없고 그냥 바뀐 거는 제 연식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을 향해 가다 보니까는 관절 이런 데서 약간 신호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재밌는 취미를 좀 오래 타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알아봤는데 통증에 관해서 최근에는 뭐 좀 크랭크 암 길이에 관해서 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짧게 쓰는 추세인데 짧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줄여서 약간 부담을 줄인다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에 한번 제 인심 길이와 그러니까 인심이 제가 84cm인가 그러거든요. 인심 길이와 지금 쓰고 있는 172.5mm를 쓰고 있고 무릎 통증이 약간 있다. 어떤 크랭크 암 길이를 쓰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는 165mm의 크랭크 암 길이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뭐 어떤 경쟁을 한다거나 뭐 기록 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캠핑 다니면서 샤방샤방 통증 없이 타고 싶기 때문에 약간 좀 큰 변화인 건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적응을 해보면서 일단 관절 부담이 적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큰맘 먹고 바꿔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크랭크 암을 구매했는데 요즘은 수렴에서도 이렇게 크랭크 암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팔았었는데 크랭크 암만 따로 팔아요. 저는 지금 GSP 방식의 포스 카본 크랭크암을 쓰고 있는데 이제 같은 포스 이제 2원 버전이죠. 최근에 나온 포스 크랭크암을 구매했고요. 이게 정발가는 26만 원인데 저는 좀 오래 사용하던 쇼핑몰에 이제 회원 가격이 좀 매력적이어 가지고 거기서 회원 가격으로 구매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GSP 방식인데 이제 덧 방식으로 바뀌었죠. 수렴들이 핀들 규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비도 이제 덧 비비를 새로 샀고요. 체인링 체결 방식도 바뀌어서 체인링도 저렴한 걸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랭크암을 바꿔보고 내일 또 약간 장거리를 타면서 초기 적응 느낌까지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해요. 체인링부터 껴놓는 게 낫겠네요. 이게 그냥 뭐 다 이렇게 꽃무늬로 돼 있어서 아무데나 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쪽이 이렇게 보시면 한쪽이 약간 각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맞춰줘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드라이브 사이드에 이 스핀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 그 비트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스핀들이 논드라이브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볼트 조이기 딱 좋네요. 드라이버 긴 게 필요 없이 그냥 볼트는 여기 동봉돼 있더라고요. 크랭크 안에. 락타이트가 발라져 있는데 혹시 또 이게 나중에 여기가 또 물 들어가면 고착이 될 수도 있으니까 브리스는 깨끗이 닦아내야지. 아, 저번에 인도에 갔다가 청소를 안 해서 일단 체인은 페달도 뺀 김에 정비를 해야겠네. 보시면 소리가 나죠. 비비도 정비할 때가 됐었네요. 이렇게 좀 긴 게 있으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렛대 원리로 보통 이거 짧잖아요. 짧은 거 말고 이렇게 좀 자동차형 이게 뭐라고 하지? 저번에 이게 안 빠졌었는데 어우 떡이 됐네. 이제 비비 기존 포스는 525g, 새 거는 504g, 20g 차이 나네요. 아마 이 체인링이 좀 많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워낙 경량 체인링이라서. 비비는 기존 GXP 비비는 되게 무겁네. 108.5g.
덧비비는 비비에서 차이가 나네요. 74g. 비비까지 633.6g. 578.6g. 그래도 좀 가볍네요. 덧방식은 RL이 표시되어 있네요. 오른쪽, 그러니까 드라이브 사이드. 이게 기존 이 렌치가 안 맞아요. 급해서 그냥 알리에서 저렴하게 샀습니다. 부실해도. 68mm 로드 BB에는 BSA 방식에서는 스페이서 필요 없이 그냥 장착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가 발라져 있어요. 이런 장착 부위에 미리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방수 그리스, 내가 쓰는 방수 그리스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비비를 장착할 때는 그냥 스페이서 없이 껴야 되는데, 크랭크를 했을 때는 이쪽에 스페이서가 필요합니다. 3mm. 이 스페이서들이 동봉되어 있거든요. 글자도 적혀 있어요. 이게 얘 방향성이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 좀 뭐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린 거 있잖아요. 단차 있는 게 이 안쪽인가 봐요. 예, 이게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딱 하고. 왜 이렇게 안 들어가? 너무 안 들어가는데? 프리로드 이거를 돌릴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뻑뻑한지 봤더니 2.5mm 스페이서가 장착이 돼 있었어요. 이걸 확인 안 하고 이게 그냥 일체인 줄 알고서 그냥 조립을 했더니 이게 좀 빡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빼내셔야 됩니다. 68mm는 이 안쪽에는 스페이서를 끼시면 안 돼요. 에이씨 참 괜히 헛짓거리였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거 토크대로 조였으면 이 스페이서 이거 플라스틱 재질인데 얘가 으깨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프리로드를 다 해놓고서 그래 이렇게 튀어나와야지. 예. 그렇죠. 이렇게 꽉 조여도 이렇게 돼야지 이제 논드라이브 사이드 쪽에 이제 프리로드 저 나사를 돌려서 이제 유격을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논드라이브 사이드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쪽으로 돌려서 이제 유격이 없을 때까지 돌려주는 거예요. 살짝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됐으면은 2mm 렌치로요. 여기 보시면 렌치가 있잖아요. 볼트가 있잖아요. 저기 2mm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 갭이 있거든요. 갭이 없어질 정도로만 돌리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 갭이 없어지면 바로 끝내고. 일단 이 보호 테이프는 이 165mm에 적응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띄지 않고 놔둬봐야겠네요. 일단. 네, 이렇게 했고 이제 페달을 달면 되는데. 페달 와셔는 크랭크 암 살 때 동봉돼 있고요. 이왕이면 새 걸로. 예.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 좀 했고요. 뭐 페달도 새로 정비했고 뒷드레일러 행어도 다시 정렬했고요. 그리고 피팅도 조금 손봤는데요. 뭐 많은 건 아니고 크랭크암 길이가 지금 기존보다 7.5mm가 짧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사점의 높이는 7.5mm가 높아진 거거든요. 기존보다. 이제 무릎이 덜 펴지는 거죠. 하사점에 왔을 때. 그래서 안장 높이도 원래는 줄어든 7.5mm만큼 안장 높이를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일단 5mm만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사점은 올라가지만 또 이 상사점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절의 가동 범위가 줄기 때문에 한 5mm 정도만 안장을 높여도 될 것 같고요. 3시 방향에 갔을 때 이 페달 축이 기존보다 7.5mm 뒤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무릎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장의 셋백도 7.5mm만큼 뒤로 빼야 되는데 안장을 높이면 이게 셋백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게 각도가 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4mm 정도만 셋백을 더 시켰습니다. 기존보다. 그래서 이제 내일 한 80km 정도 라이딩을 하려고 하거든요. 처음 느낌이 어떤지 그 내용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지를 탔을 때는 확실히 크랭크가 암 길이가 짧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크게 이질감은 없어요. 네. 일단 저 앞에
미음나루 고개에서 어떤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뭔가 페달은 쉽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고각이 나타나면 밟는 힘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기어를 한 단계 내려야 돼요. 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숫자를 좀 비교해 보려고 지금 경춘선 자전거 도로 가장 최근에 왔을 때랑 좀 비슷한 페이스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정국에 토크감이 딸린다는 느낌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케이던스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 파란불인가? 이게 지금 제가 언더바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사점이 낮아지니까 이 허벅지가 올라오는 높이가 낮아요. 이렇게 좀 숙여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페달링. 천마산 가기 전에 짧은 깔딱고기 있는데 거기 한번 보죠. 기존에 4단이었는데 3단을 놔야지 편안하게 올라가네. 토크발은 조금 약하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도 전체적인 속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RPM을 높여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기 천마산 고개를 넘으면 약간 이제 피로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계속 더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저번 라이딩에서 저기 뚜레쥬에서 커피 한잔 먹고 왔거든요. 사실 지금 딱히 피곤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번이랑 약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뚜레쥬를 들려서 커피 한잔하고 가겠습니다. 저번에 시켰던 거랑 똑같이 시켰습니다. 아이고 금방 왔네요. 일단은 집에 가서 숫자들을 비교하기 전에 이게 뭐라 그럴까, 한 50km 이후부터는 왜 이게 짧은 크랭크가 좋은지 알겠네요. 보시면 이 왼편이 2주 전에 172.5mm 크랭크로 라이딩한 기록이고요. 오른편이 요번에 165mm 크랭크로 바꾸고서의 기록인데요. 저는 약간 좀 고무적인 게 그냥 좀 무릎이나 좀 편했으면 좋겠고 기록은 크게 상관은 안 했는데 오히려 이동 시간은 줄고 평속은 올랐네요. 파워는 좀 더 높게 측정되는데 제가 파워미터가 없어서 이걸 뭘로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칼로리는 또 줄었어요. 이건 아마 심박수랑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알고리즘을 몰라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지금 약간 고무적인 게 보면은 퍼스널 레코드가 다 뒤쪽에 찍혔다는 거예요. 제가 라이딩 도중에 얘기했잖아요. 좀 케이던스가 올라간 것 같다고. 보시면 기록에서도 역시 평균 케이던스가 3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 케이던스만 볼 게 아니라 예전에 172.5mm 크랭크를 했을 때는 약간 케이던스가 들쭉날쭉하죠. 특히나 이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고도가 올라갔을 때는 케이던스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165mm 크랭크는 초반부터 끝까지 약간 케이던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션이 올라가더라도 케이던스가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영상 말미에 50km 지나고 나서 왜 짧은 크랭크가 좋은지 알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 이유가 이 퍼스널 레코드로 나타날 것 같은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코스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약간 적응 기간이었고 보통 이쯤 보면은 예전에는 약간 여기서부터 오르막이에요. 슬슬 오르막이라서 약간 뭔가 좀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힘들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피로도가 덜하니까는 오히려 더 밟을 수 있는 거죠. 좀 스트라바를 좀 자세히 보면은 초반에는 그냥 적응 구간이었죠. 이렇게 적응 구간이었는데 이 세터 삼거리 마치교 아까 꺾어지는데 여기 좀 음영으로 표시되죠. 거기서 퍼스널 레코드가 찍혔고요. 고개 터널을 내려와서 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 퍼스널 레코드가 찍혔어요. 이게 좀 저런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전 라이딩이랑 약간 페이스를 맞춘다는 게 오히려 오버 페이스를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오버 페이스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불편하지 않아서 가능한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관절이 편하니까 근육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좀 뭐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은 크게 걱정했던 이질감은 생각보다 없었고요. 토크는 진짜 부족한 감이 있어요. 아무래도 7.5mm나 줄었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있지만 케이던스로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게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몸이 불편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을 짜낼 수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물론 다 맞진 않겠죠. 모든 사람한테. 근데 저는 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라이딩에서 이 정도 결과면은 일단 불편하지가 않으니까요, 몸이. 앞으로가 좀 더 기대가 되고요. 모든 분들한테 맞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이제 저처럼 중장년층 분들이 약간 좀 무릎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피팅도 해보시고 크랭크암 길이도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크랭크암 길이보다 조금씩 짧게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또 알리에서 그 저렴한 크랭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테스트 삼아서 한번 써보시고요. 괜찮으면 그때 가서 이제 좋은 걸로 바꿔도 되니까요. 이제 무릎에 불편 없이 좀 더 쾌적한 라이딩을 했으면 좋겠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제가 뭐 잘못된 얘기를 한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호 테이프는 띄워도 되겠네요.